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 재활치료팀에서 10년을 재활치료에 몸담았습니다. 이후 병원을 퇴사하고 현재는 5년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올해 41살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상당히 젊은 편에 속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저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제 담당 환자분들이 노인 환자분들의 비중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주간보호센터와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주간보호센터의 정식 명칭은 주야간보호센터가 맞습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 중 하나인 제가 서비스에 속해 있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데이케어 센터라는 명칭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 같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말합니다. 데이케어라는 용어는 서울에 소속된 주간보호센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기요양 사업을 본인이 왜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것은 곧 수익과도 연결되어서 돈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장기요양 사업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라는 말은 조금은 시기가 지난 말이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제정되고 벌써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약 10여 년 전에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운영하신 분들은 실제로 상당한 부를 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요양 수가도 매년 크게 인상시켜 주었고 인력이나 프로그램 가산 또는 제가 서비스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 등의 가산제도 등을 두어서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대표자가 기관의 직원으로 겸직하면서 책정하는 본인의 급여 자체도 큰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략 5년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3년 정도 전부터는 재무회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지고 기존에 주어지던 가산제도들도 하나 둘 없어지게 되었으며 대표자의 급여 책정 등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시설의 허가제 및 지정갱신제가 도입이 되면서 기관을 설립하는 시작부터 어려움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정말 필요하지도 않은 허가사항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투자금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허가받는 기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게다가 6년 갱신제를 도입하면서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정한 규칙에 맞지 않는 기관은 심한 경우 폐업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기관뿐 아니라 기존에 설립한 기관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할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대략 3년 전부터 모든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기요양 사업이라는 게 조금 애매한 사업입니다. 시설 설립 및 허가를 받는 과정 어디에도 나라에서 보조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인 병원을 오픈하는 원장님과 사실 같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병원 의사가 개업할 때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업하진 않죠. 병원의 의사는 나라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보료와 환자 본인의 부담금을 합한
진료 및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죠. 장기요양기관도 정확히 그것과 동일합니다.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와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은 철저하게 개인사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설립과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재의 정권입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을 최대한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팩트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많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법의 개정 등으로 기관의 운영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임금의 폭등과 반대로 장기요양 수가의 인상률은 점점 낮아져서 이를 보완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의 악재를 더 보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단의 기금 고갈이 심해지면서 2년 정도 전부터는 그 영향이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기요양 등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되어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등급 판정 자체도 너무 낮은 등급만 부여하고 이마저도 등급 보류로 미뤄지는 사례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 등급이 분명히 필요한 어르신임에도 여러 가지 핑계로 등급을 내주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도 문제이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한테는 아주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대부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출석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거의 1년간 저 또한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도 기존에 넉넉히 운영이 되던 기관임에도 갑작스러운 출석률 저조로 대표자의 차입금이 들어가는 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자의 차입금이란 결국 운영비가 부족해서 제 돈을 기관에 투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뜩이나 등급도 많이 내주지 않는데 코로나19 확진자 뉴스에 따라서 기관에 입소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상당한 악재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악재가 앞으로 1년이 더 갈지 2년이 더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많은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맨 처음 질문드린 장기요양 사업을 왜 시작하려고 하십니까? 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정하고 이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수익이 되고 비전이 있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창업을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난립하고 있는 장기요양 기관에 좋은 쪽으로 혜택을 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규제로 기관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확실한 소신 없이 그저 전망이 좋다는 허울 좋은 말만 듣고 기관을 설립하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장기요양 사업은 정말 노인복지의 뜻을 가지고 수익성보다는 보람을 찾고 기관을 점점 발전시켜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렵게 바뀌는 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픈만 한다고 다 수급자가 찾아오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시작 전에 철저하게 기관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계획하고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희와 같은 기관의 경우는 대표자인 제가 재활치료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및 치매 예방 훈련을 전문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대부분의 기관이
집합 상가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정원이나 텃밭 등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기관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꼭 정답은 아니고 모든 말이 다 정확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교양 사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현실적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